예, 안녕하세요. 예. 저 경기도 의원이고요. 예.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아,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역구시군요. 고양시. 여기 킨텍스가 있는. 예. 그러시군요. 이름을 얘기하셔야죠. 아, 명재성입니다. 네, 안 잡으셔도 돼요. 김지호가 보여드리실까요? 고향 지역에서 구청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제가 공무원을 39년 했는데 그러셨군요. 고양 군시절부터 고양시 공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39년 중에 네. 한 33년을 고양에서 공무원 공직자로 생활을 일을 하고 하고, 예. 후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청장까지 구청장 두 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도의원을 하시는 거고. 끝나자마자 그러셨군요. 예. 그럼 뭐 고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고향은 군 시절부터니까 예. 그때 당시 25만 인구였는데 지금 예. 108만이면은 뭐 고향은 다 안다고 그러는 그렇죠. 거고 이 킨텍스도 제가 예. 공직 생활할 때 담당 업무를 했었어요. 업무를 하셨군요. 예. 오늘 근데 아무튼 경선 이제 분위기 보시면 예. 사람들도 많이 왔고 분위기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열기가 열기, 예.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오늘 이게 킨텍스에서 이게 우리 그 당원을 뽑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거든요. 예. 민주정부가 탄생한 김대중 정부잖아요. 예, 김대중 정부죠. 그 97년 예. 12월 18일 아마 선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선된 곳이 이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정발산도. 그러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기급하시고 예. 그 아파트 잠시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단독으로 이사하고 나중에 그때 17일 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고향이 그냥 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쪽 고향에 거주를 하고 계셨군요, 잠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킨텍스에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정부를 탄생하는 이 장소에서 했던 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가장 큰 의미 있고 예. 정권 예. 재창출은 아예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다. 예. 정권을 다시 가져와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거는. 그럼 민주정권 예. 다시 시작하는 민주정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열기가 이게 뜨거운 것은 아무래도 강력한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경선에 본 어떤 그 경쟁에 갔을 때 뭐 우리랑 표현 민주당이 질 것 같으면 이런 열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헌정상 뭐 집이삼 내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원래 호남 쪽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 비상 사태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5.18 저도 12월 3일 날 예산 심의하다가 서울로 여의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셨군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 법을 자기 만들어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을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꼭 민주당 정권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열기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이 많이 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김지호 지금 여기 대변이 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도의원이 숫자가 민주당이 더 많아졌죠. 성남에서 당선된 분 때문에. 두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앞으로 그 대권 정권을 재창출해서 제2의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반전한 가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줬고 도의회가 만약 민주당이 더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똑같았잖아요 숫자가.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돈 쓰다 보면은 조례를 할지 예산을 할 때 이게 통과시키는 거고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경기도가 142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고 경기도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변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 숫자가 바뀐 것이 결국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경기도가 우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 공직자 출신이고 예. 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하고 경기 도지사를 했기 도지사를 때문에 하시죠. 이 국민들의 삶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 도민들이 예. 우리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당선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도지사를 할 때 본인은 구청장이셨어요? 의원이셨어요? 그때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셨군요. 근데 그때 봤을 때 도지사로서 행정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그때 성남시장? 성남시장 할 때도 예. 제가 이제 고양시 공무원이니까 그 곁에서 자주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도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예. 그 법질서를 강력하게 지키되 예. 예를 들어 기본소득까지 시민들하고 도민들한테 관계 있는 것을 과감히 또 베풀고 예. 이게 일자리나 삶의 질에서는 예. 민주적으로 하지만은 예. 또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 강력하게 하잖아요. 강력하게 하고, 예. 그렇죠. 코로나 때 신천지 그냥 맞아요. 하는 거랄지 예. 또 계곡 정비 사업. 정비랄지 예. 예. 그다음에 이 건설 원가를 또 조사해서 또 그 낮춘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게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 헌법도 무시하고 이 검찰 개혁이 지금 우리 필수 과제지 않습니까? 예. 어느 누가 그만큼 하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행정관은 없다. 이렇게 행정과 법률가 모든 것을 원리 원칙 예. 그런 분이다. 김주호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 본인도 성남하고 이렇게 경기도 있어요. 고향에서 네. 이렇게 민주당의 큰 행사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좀 올리는 이 분위기. 일산 고향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고향 쪽이 좀 다른 데보다 야당세가 우리 그 민주당세가 세요. 네. 시민들이 왔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고향이고 예. 또 여기가 마지막 후보를 또 선출한 이 김택수 했다는 거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원뿐만 아니고 예. 고향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예, 지금은 예. 이제 도정하시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네. 그냥 거의 그냥 예. 죽을 듯이 해서 예. 제가 좀 살도 빼고 예. 건강도 챙기고 알겠습니다. 제가 살 빼는 게 좀 예. 옛날에 몸무게 한 6kg 늘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선거 기간 열심히 뛰어서 22일 동안 네. 6kg 예. 반드시 알겠습니다. 감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자, 감사합니다. 경기도의원 분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제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